5, 4, 3, 2, 1.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강의를 하는 저는 신동성 환경학원의 원장입니다. 남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질 강사라고. 이번 시간부터는 수업을 직접 진행하게 되는데 시험 과목의 소개 그리고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는지 이런 내용은 앞에 1강을 참고를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하죠. 제5과목 중에 제1과목 수질오염 개념 챕터 1에는 수질 환경의 기본 단위, 그 단위는 크게 독립 단위와 복합 단위로 나눠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 독립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독립 단위는 크게 본다면은 조금 섞어서 본다면은 10개의 단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10개의 단위가 길이의 단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면적의 단위, 세 번째는 최적의 단위, 다 아는 단위들이에요. 그러나 요 작은 단위들이 전체 문제를 또 좌우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된다. 네 번째로서는 무게의 단위가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부피, 여섯 번째 단위로서는 편의상 한다면은 시간의 단위가 있고 일곱 번째 단위로서는 온도, 여덟 번째 단위로서는 몰, 아홉 번째 당량, 그리고 열 번째 열량이라고 하죠. 이런 독립 단위들 하나하나씩 보면은 하나의 또 누리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제일 첫 번째부터 보면은 편의상 지우고 첫 번째 길이의 단위에는 어떤 단위들을 사용하느냐, 세계적인 모든 단위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위를 얘기하죠. 이 단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터라는 단위가 있다면 그 미터의 단위보다 큰 단위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있고 킬로미터보다 큰 단위는 메가미터라는 단위를 쓸 수가 있어요. 미터보다 작은 단위로서는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있고 밀리미터라는 단위가 있고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도 있고 나노미터라는 단위도 있고 피코미터라는 단위도 있다. 자, 모든 단위라고 붙이면은 하나의 단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단위들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 무엇이 된다?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즉 메가미터라는 것을 킬로미터로, 킬로미터를 미터로, 미터를 센티미터, 센티미터를 밀리미터, 밀리미터를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피코미터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단위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어떻게 환산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길이의 단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단위 중에 무엇을 기준해서, 즉 미터라는 단위를 기준해서 1000배 큰 단위를 킬로미터, 킬로미터보다 1000배 큰 단위를 메가미터라 하고 미터보다도 1000배 작은 단위를 밀리미터, 1000배 밀리미터보다 1000배 작은 단위를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나노미터, 피코미터라고 쓸 수 있다. 즉 여기에서 메가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고자 하면은 편의상 그냥 10의 3승을 곱해주면은 메가미터에서 킬로미터로 바꿀 수 있다. 역시 킬로미터에서 미터로 바꿀 때 곱하기 10의 3승을 해주면 될 것이고 미터에서 밀리미터로 바꿔도 곱하기 10의 3승, 밀리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로 바꿔도 10의 3승, 즉 마이크로미터에서 나노미터로 바꾼다 하더라도 곱하기 10의 3승,
나노미터에서 피코미터로 바꾸면은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1미터라고 하는 것은 몇 밀리미터와 같은가 하면은 10의 3승 밀리미터와 동치관계, 서로가 같은 관계다 이런 얘기죠. 1미터는 역시 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로 고치려면 10의 3승을 곱하고 또 한 번 곱해지니까는 결과적으로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라고 지칭할 수 있다. 즉 길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좌측을 큰 단위를 쓰고 우측으로 갈수록 작은 단위를 쓰는데 이 길의 단위는 메가킬로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피코미터 순으로 10의 3승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코미터에서 나노미터로, 나노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로, 마이크로미터에서 밀리미터로, 밀리미터에서 미터로,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킬로미터에서 메가미터로 바꿀 때는 반대로 천을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 나눈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달리 생각하면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즉, 나누기 10의 3승은 다른 말로 하면은 퍼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 아는 얘기들이고. 즉,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얼마씩?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은 단위는 바꿔서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요런 룰, 메가, 킬로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 나노, 피코 요 순서로 이루어지는 10의 3승 관계로 이루어지는 단위는 길이의 단위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책에는 순서가 틀리긴 하지만은 두 번째 요 단위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위로 무게의 단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무게의 단위에서는 역시 메가그램,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조금 다시 한번 쓴다면은 무게의 단위는 메가그램,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피코그램의 순서가 되고 마찬가지로 메가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꿀 때는 얼마를 곱하기 10의 3승을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그램을 밀리그램으로 밀리그램을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그램을 나노그램 나노그램을 피코그램으로 바꿀 때는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곱하자? 10의 3승씩을 곱하자. 반대로 피코에서 나노로 나노에서 마이크로로 마이크로에서 밀리로 밀리에서 그램으로 그램에서 킬로그램으로 킬로그램에서 메가그램으로 바꿀 때는 반대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된다. 즉 길이와 무게 단위가 똑같이 메가, 킬로, 그 다음에 그램,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요 순서에 따라서 10의 3승 반대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된다. 세 번째로 요거랑 똑같은 룰이 성립되는 것이 부피의 단위가 있죠. 부피의 단위에도 메가리터, 킬로리터, 리터,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나노리터, 피코리터라는 것이 있고 역시 자에서 우로 갈수록 곱하기 얼마? 10의 3승씩 한 단계마다 반대로는 마이너스 3승씩 네 번째 단위로서는 누가? 몰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몰. 일명 그램 원자량 그램 당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몰에 대해서는 다시 정의를 해요. 즉 굳이 쓴다면 메가몰, 킬로몰, 몰, 역시 밀리몰, 마이크로몰, 나노몰, 피코몰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자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얼마를 10의 3승을 곱해주고 반대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된다. 다섯 번째,
몰은 나중에 다시 얘기한다 그랬어요. 당량이라고 이퀴밸런트라고 하는데 그램 원자량이라고 하죠. 역시 메가 당량, 키로 당량, 이퀴밸런트, 밀리 당량, 마이크로 당량, 나노 당량, 피코 당량에서 자에서 우로 갈수록 10의 3승씩 곱해주면 되고 반대로는 마이너스 3승씩을 곱해주면 된다. 여섯 번째, 열량의 단위가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메가 칼로리, 킬로 칼로리, 밀리 칼로리, 마이크로 칼로리, 나노 칼로리, 피코 칼로리 해놓고, 사실 이런 단위는 너무 작기 때문에 쓰지는 않지만은 자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10의 3승씩만 곱해주면은 단위를 바꿔서 쓸 수 있다. 자, 일단은 서로 간의 상호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요 조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일단은 10가지 단위를 쓴다 그랬는데 그 10가지 단위 중에서 6가지 단위가 메가 킬로, 그리고 길이에서는 바로 미터고, 그램, 무게에서는 그램, 부피에서는 리터, 몰에서는 몰, 당량에서는 이퀴밸런트 당량, 칼로리에서는 칼로리. 즉 다른 조건에서는 전부 앞에 접두사들이 붙게 되어지는데 접두사가 붙지 않는 요 단위들이 있죠? 이 단위들, 길이에서는 미터가 될 것이고, 무게에서는 그램, 부피에서는 리터, 몰에서는 몰, 당량에서는 당량, 칼로리. 얘네들을 전부 무슨 단위라고 지칭하냐면 기준의 단위다. 즉 길이의 기준의 단위는 밀리터가 되는 것이고, 무게는 1g, 그리고 부피는 1리터, 몰은 1몰, 이렇게 얘기해요. 즉 단위 길이당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얼마의 길이당이냐라고 하면 길이의 기준 단위는 미터죠. 수의 기준은 반드시 1이다. 그래서 1미터당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단위 무게당 그러면 1g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위 부피당 그러면 1리터를 이야기한다. 이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다시 한번 보면은 메가 킬로, 그 다음에 기준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요 순서가 성립하는 단위는 일단은 독립 단위에서는 요 6가지가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6가지 단위 외에 별도로 일단 이 6가지 중에서 별도로 기억해야 될 단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길이의 단위에서는 별도로 알아둘 것이 1m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같다? 100cm. 즉 센티미터를 요 사이에 써도 되지만은 얘네들은 전부 10의 3승 관계고 얘는 10의 제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m는 100cm고 역시 1cm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10mm라는 것을 길이의 단위에서는 별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무게의 단위에서는 별도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일단은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은 10의 3승 킬로그램, 10의 3승 킬로그램을 무엇이란다? 1메가그램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1메가그램이란 말보다는 1톤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는 10의 3승 킬로그램이 1톤, 1톤이 1메가그램이구나 라는 것을 별도로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1g이라고 하는 것은 100cm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러면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는 않지만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단위다. 1m는 100cm 되듯이 1g은 100cm다. 마찬가지로 부피에서도 1리터라는 것은 누구로? 100cl다라는 것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부피의 단위에서는, 부피의 단위, 여기에서는 바로 뒤에 나오지만은 1kg라는 것은
최적의 단위인 1m의 삼승과 같다라는 것을 미리 봐놓고 다시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하죠. 자, 요런 정도 독립단위에서, 즉 길이의 단위, 무게의 단위, 부피의 단위, 몰의 단위, 당량의 단위, 열량의 단위에서는 이런 단위들을 쓰고 있는데 서로 환산하는 관계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독립단위에서는 10개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10개의 사용하는 단위 중에 4가지 단위가 무엇이 있냐면은 두 번째 단위로서는 7번째라고 해야 되죠. 7번째 단위에서는 면적의 단위가 있죠. 면적이라고 하는 단위는 길이의 제곱의 단위인데 메가미터의 제곱 이런 것은 너무 크니까는 편의상 킬로미터의 제곱, 길이의 제곱 다 제곱을 시켜주면 돼요. 미터의 제곱, 밀리미터의 제곱, 마이크로미터의 제곱, 나노미터의 제곱, 피코미터의 제곱 이런 단위를 쓸 수는 있지만은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으니까는 이런 정도의 단위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킬로미터의 제곱 또 면적이고 미터의 제곱도 면적인데 킬로미터의 제곱을 미터의 제곱으로 바꾸면은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10의 6승을 해주면 된다. 길이에서는 10의 3승이면은 면적에서는 그냥 10의 6승이구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지.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미터의 제곱인데 지금 주어진 조건이 1km다. 제곱이다. 그러면은 1km를 나누고 1km를 곱해도 관계없죠. 그렇지만 요 1km라는 것은 10의 3승 미터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제곱을 씌워주면은 분자에도 똑같이 제곱을 씌워주면은 이것은 1km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얘는 10의 6승 미터의 제곱이죠. 고로 1km 제곱, 1km 제곱이니까는 10의 6승 미터의 제곱이 된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예요. 즉, 킬로미터의 제곱에서 미터의 제곱으로 얼마를 10의 6승으로 곱해주면은 미터의 제곱으로 바뀌구나. 미터의 제곱에서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바뀔 때도 역시 10의 6승을 곱해주면 되고, 밀리미터 제곱에서 마이크로미터의 제곱으로 바뀔 때 역시 10의 6승을 곱해주면 된다. 반대로 마이크로미터의 제곱에서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밀리미터의 제곱에서 미터의 제곱으로, 미터의 제곱에서 킬로미터의 제곱으로 바꿀 때는 얼마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면 단위는 바뀐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면적의 단위에서 별도로 알아야 될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m는 100cm인데 1m의 제곱은 10의 4승 cm의 제곱. 요것은 별도로 알자. 마찬가지로 1cm의 제곱은 10의 제곱 또는 100mm의 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특히 기사 시험 문제에서 저 뒤에 상하수도계획에서, 즉 시험 문제 간혹 나오게 되는데 1헥타르라는 단위가 있어요. 면적의 단위로 헥타르. 대개 이 헥타르는 매스컴을 봤을 때 산불이 많이 난다든가, 즉 여름에 장마가 되면서 많은 지역에 침수가 되어졌다 했을 때 헥타르의 단위를 많이 써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비가 오는 양을 계산할 때 헥타르의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 헥타르는 1헥타르는 10의 4승 미터의 제곱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1km의 제곱이라는 것은 누가 되고 10의 6승 미터의 제곱이죠. 고로 1헥타르는 10의 4승 미터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100헥타르구나 라는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어진다는 거고. 자, 이 정도가 면적의 단위가 되고, 8번째로서는 최적의 단위가 있어요. 최적의 단위는 기껏해야 3가지 단위 정도를 쓰게 되는데 1m의 3승은 무엇으로? 그냥 편의상 10의 6승 cm의 3승, 이것은 10의 9승 밀리미터의 3승과 같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요 3가지만 하면 돼. 그러나 혹시 킬로미터의 3승은 몇 미터의 3승인가 그러면은 길이의 제곱에서는 10의 6승을 곱해줬지만 3승이니까는
10의 9승을 해주면 되겠죠. 1km의 3승은 10의 9승, 미터의 3승과 같다. 이런 정도 하고 1m의 3승은 10의 6승, 센치 3승, 10의 9승, 밀리미터의 3승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된다. 여기에서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편의상 그림을 그려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1m라고 가정을 하자는 1m라고 했을 때 이 공간에 내부의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무엇이다? 1m, 1m, 1m라 했을 때 이 내부의 공간의 용적을 무엇이라 한다? 1m의 3승이라고 하죠. 이 속에 어떠한 액체를 그대로 채워서 가득 딱 채웠을 때 차지하는 부피를 봤더니 무엇이다? 이때 1m 3승에 들어가는 액체의 편의상 액체라고 한다면 그 액체의 부피가 1kg가 되어져요. 고로 반드시 오늘부터는 1m의 3승은 누구랑 같으다? 1kg와 같으다. 즉 편의에 따라서 대개 흐르는 물일 때는 또는 많은 물의 양을 얘기할 때는 미터의 3승을 쓰게 되고 작은 용량을 얘기할 때는 대개 부피, 즉 부피의 단위 킬로리터라든가 아니면 리터 또는 밀리리터 이런 단위를 쓰게 돼요. 자, 요 조건을 알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즉 1m의 3승은 누구랑 같으냐면은 10의 6승 센티미터의 3승과 같아요. 고로 1kg는 누구랑 같으냐면은 1kg는 10의 3승 리터라고 쓸 수 있고 또 10의 3승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꾼다면은 두 단계가 하니까는 킬로리터에서 리터, 밀리리터, 10의 6승 밀리리터 되겠죠. 그럼 서로가 같으니까는 10의 6승 센치의 3승은 10의 6승 밀리리터와 같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죠. 즉 1m 3승은 1kg이고 역시 1cm의 3승은 누구랑 같다? 1ml 이렇게 되죠. 이것은 예전에는 무엇이라고도 썼냐면 1cc라고 썼죠. cc. 여기서 cc는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cc.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는 두 가지에서 cc의 단위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개 이제 호프집에서 몇 cc 주세요. 뭐 2000cc, 5000cc 얘기할 때 지금 이 cc의 단위는 거의 사라졌으니까는 이제는 무엇으로 5000ml 또는 5000cc 대신에 5000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발음상 가장 아직까지 편하게 쓰는 것이 cc의 단위를 쓰고 있죠. 또 하나 이륜차라든가 사륜차에 보면 배기량을 얘기할 때 몇 cc 차량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2000cc 차량 그러면은 이것을 얘기하면 2000ml, 2000ml는 2리터. 요즘에는 그래도 2리터, 3.5리터, 3.2리터 이런 차들을 많이 얘기는 해요. 예전엔 전부 cc로 얘기했지만은 자, 이것이 같구나라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어지겠다. 이것이 8번째고 그다음 9번째. 9번째 단위 온도의 단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온도의 단위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지금 쭉 해보니까는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죠. 그것이 뭐다? 동일한 명칭, 동일한 이름 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단위는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다. 서로 환산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즉 1m 길이의 단위죠. 이것을 킬로미터로 바꿀 수 있나? 킬로미터도 길이의 단위니까 바꿀 수가 있죠. 1m를 몇 미터의 제곱이냐라고 하면은 얘는 길이의 단위고 얘는 면적의 단위니까 서로 이름이 틀리니까 뭐하다? 바꿀 수가 없다는. 즉 미터의 제곱도 무엇이고 면적의 단위고 킬로미터의 제곱도 면적의 단위니까 서로 바꿀 수 있다. 역시 최적도 최적의 단위들끼리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엇이다? 최적의 단위에서는 1
큐빅미터라고 하죠. 미터의 삼성은 1kg와 같고, 역시 1 큐빅 센티미터는 1 밀리리터와 항상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봤을 때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최적과 부피는 서로 이름이 틀리다 해서 서로 다른 단위가 아니라 최적과 부피는 동일한 단위다. 동일한 단위에 해당한다. 고로 최적과 부피는 항상 서로 뭐 할 수 있다? 바꾸어서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어지겠다. 요거를. 그리고 9번째, 온도의 단위를 보게 되면은 여러 단위들이 있지만은 온도의 단위로서는 섭씨 온도, 화씨 온도의 단위, 그리고 켈빈의 온도. 켈빈의 온도는 여기다 도를 붙이지 않죠. 그리고 랭킹의 온도지만은 요 네 가지 단위를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시험에, 수질의 시험에서는 섭씨와 켈빈의 온도만 알면 돼요. 즉 여기에서 켈빈의 온도는 절대 온도라 하죠. 273에 누구를 섭씨의 온도를 더한 것을 켈빈의 온도를 한다. 즉 켈빈의 온도는 절대 온도라는 이름을 써요. 절대 온도가 필요할 때는 켈빈의 온도를 쓰는 거고, 섭씨의 온도가 필요하면 섭씨의 온도를 그대로 쓰면 되죠. 지금 요 조건만 알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물이라는 것은 0도씨에서 얼고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조건을 기억하면 되는데, 기사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만약에 다른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험 볼 때는 이 섭씨와 화씨의 관계도 섭씨와 화씨의 관계, 화씨와 랭킹의 관계도 같이 알아둬야 돼요. 그냥 대략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랭킹의 온도도 절대 온도인데 얘는 460에 무엇이다? 화씨의 온도를 더한 것과 같다. 그리고 누구? 섭씨하고 화씨의 관계는 화씨의 온도는 5분의 9에 섭씨의 온도에다 누구를? 바로 32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 알아둬도 좋고 나는 애우기는 싫어. 그러면은 이거의 관계는 알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0도씨에서 물이 얼게 되어지는데 화씨로 따진다면 이때 0도씨의 온도는 32도 F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편의상 이쪽을 섭씨의 온도로 보고 여기를 화씨의 온도로 기준해 보면은 즉 누가 섭씨가 0도일 때 화씨는 32도가 되고 섭씨가 100도씨라고 했을 때 화씨는 이때 온도가 212도가 돼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수은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얘는 섭씨를 재는 온도계고 얘는 화씨를 재는 온도계다 하면은 지금 현재 0도씨라면은 같은 요때에 수은주가 위치하고 있겠죠. 이때를 섭씨는 0도씨라고 지칭하는 거고 화씨는 32도 F로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물속에서 가열을 시켜줬더니 물의 온도가 올라오면서 어느 지점에 오더니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더라. 이때 즉 물이 끓는 지점까지를 섭씨는 요 눈금을 몇 등분을 했냐면은 요때까지를 100등분을 해가지고 한 등분을 올라갈 때마다 1도씨씩 증가한다 해서 물이 끓는 지점이 100도씨가 되어지는 것이고 똑같은 수은주의 높이를 섭씨는 조금 더 조밀하게 잘라서 몇 등분을 만들었냐면 얘는 180등분을 만든 거죠. 그래 놓고 한 등급이 증가할 때마다 1도 화씨씩 1도 F씩 증가한다 하게 되면은 이때가 212도 F가 되어지는 거죠. 즉 이것이 섭씨와 화씨일 때 섭씨와 화씨의 조건을 가지고 이러한 직선식을 만들게 되는데 이 직선식
1차 직선식 또는 회기직선식을 하는데 이 회기직선식을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하는 Y축을 화씨로 기준을 하게 되면은 화씨의 온도는 기울기 A에 섭씨의 온도에다가 절편 B를 더하면 되겠다 해서 이 식 또는 어렸을 때 Y는 이퀄 AX 플러스 B라는 식을 이용했죠. 그래서 갖다 대입을 해보면은 화씨가 32일 때 누가 되고 섭씨의 값은 0도가 되고 그렇다면 B에서 B의 값은 얼마가 32라는 것이 나타내고 그 다음 섭씨가 100일 때 화씨는 210이었죠. 212는 A에다가 곱하기 100이 되어지고 B의 값은 32. 그래서 A의 값을 계산해 보면 5분의 9가 나온다. 고로 섭씨와 화씨의 관계는 무엇이 된다? A의 값은 5분의 9. 그래서 5분의 9 섭씨 온도 플러스 B의 값은 32를 찾았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나타나는데 수질 기사를 공부하면서 굳이 몰라도 관계는 없어요. 알아두면 더 좋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온도를 쭉 내렸더니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온도가 데려가지 않더라. 이때까지를 섭씨의 눈금으로 잘랐을 때 이 눈금이 대략 얼마냐? 273등분 해당한다. 그리고 하나 내려갈 때마다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 해서 마이너스 273도씨인데 이 마이너스 273도씨를 절대 섭씨의 온도에 대한 절대 온도를 여기를 0켈빈 온도라고 하는 거죠. 즉 켈빈 온도는 섭씨의 관계에서 보다 가장 낮은 지점을 0으로 잡은 온도가 켈빈의 온도가 되고 화씨는 역시 똑같은 것을 눈금을 잘라보면은 이때 눈금이 대략 몇 개냐면 492 눈금이 해당돼요. 그러면 하나 내려갈 때 31도 F, 30도 F, 29도 F에서 32개가 내려가면은 0도 F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얼마를 460개가 내려가죠. 그러니까는 여기를 460도 F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를 0켈빈 랭킹 온도다 이렇게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켈빈 온도는 273에다 섭씨 온도를 더한 값. 즉 영하 273도씨는 켈빈 온도로 0도가 되고 0도씨는 뭐다? 눈금이 273개가 올라가니까는 273도 K가 되겠죠. 랭킹 온도는 460 플러스 화씨의 온도가 되어진다. 즉 이 중에 수질을 공부하면서는 켈빈의 온도는 273에다가 섭씨 온도고 그리고 어떨 때 켈빈의 온도를 사용하는지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자 이런 것이 온도의 관계에 해당하죠. 그리고 마지막 번째 10번째에 해당되는 즉 단위가 나오는데 그 10번째에 해당되는 단위 이거는 시간의 단위죠. 시간의 단위. 이 시간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년이라는 단위도 있고 월이라는 단위도 있고 주라는 단위. 즉 1년 하면은 1년이라는 것은 월로 따지면은 12개월 이렇게 되죠. 12개월. 1년 하면은 이 1년은 몇 주 하면은 52주 이렇게 돼요. 1년은 며칠이냐 하면은 365일 이렇게 얘기하죠. 올해는 윤달이 꼈느냐 안 꼈느냐 그런 거와 관계없이 1년은 365일. 그리고 당연히 한 달은 30일, 일주일은 7일 이런 정도는 알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다라는 하루. 하루는 몇 시간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하루는 24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죠. 하루는 몇 시간이냐 하면 24시간. 그렇다면은 하루는 몇 분이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1440분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은 1440분이란 말을 쓰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1440분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루라는 시간은 1440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몇 분이냐 하면은 24 곱하기 60분 이렇게 합니다. 그럼 24 곱하기 60을 하면 1440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나와요. 우리 회사가 하루에 8시간만 가동을 해요.
그러면 폐수 발생량은 하루에 몇 시간이 발생돼? 8시간만 나뉘죠. 하루는 그때는 8시간에 불과하다고요. 8시간 만에 폐수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분당 얼마냐 그러면은 그때의 하루는 무엇이다? 24 곱하기 60분이 아니라 8 곱하기 60분이 돼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은 하루는 무조건 24시간에 해당되지만은 조건이 있을 때는 하루는 24 곱하기 60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떠한 시간 곱하기 60분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을 공부했어요. 근데 6시간을 공부했어요? 그럼 며칠 공부했다? 이틀 공부하겠지.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루는 반드시 24 곱하기 60분이라고 알아야 되고, 역시 하루는 몇 초냐 하면은 24 곱하기 3600초 이렇게 알아야지 이것을 86,400초 이렇게 알아서는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죠. 그 손해를 미리미리 막기 위해서 하루는 반드시 24, 하루는 24 곱하기 60분, 하루는 24 곱하기 3600초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금 있죠. 금이라는 거. 금, 일명 순금이라고 하는 거. 순금을 얘기할 때는 무엇이라냐면 24K라고 얘기하죠. 이 24K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은 시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즉, 제로의 시간에서 어디까지? 하루, 온종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얼마? 24시간 모두가 금으로 채워진 것을 순금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8K 이런 거 있죠. 그 얘기는 0부터 18시간까지만 금이고, 여기까지는 금이고, 나머지는 금이 아닌 물질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순도로 나타낸다면은, 백분율로 나타낸다면은 24분의 18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18K의 순도. 만약에 14K다 그러면은 24분의 14시간만 누구다? 금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순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주면 되고, 얘기하는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의 제1과목 수질오염 개론에서 챕터 1의 단위에서 그 중에서 독립단위를 10가지를 봤는데 그 10가지 쭉 별거 아니죠. 여러분이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다 아는 단위에 불과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별도로 추가해서 알아둘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독립단위에서 추가해서 알아둬야 될 단위가 있는데, 그것은 길이의 단위가 있는데, 길이의 단위에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다 그랬죠. 킬로미터가 됐던, 미터가 됐던, 밀리미터가 됐던, 이런 단위들을 어떤 단위가 주어지든 간에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그 단위에 따른 차원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면 길이의 단위에서는 길이의 차원이라고 얘기하겠죠. 길이를 영어로 length 하니까는 길이의 차원은 반드시 대괄호로 쓰고 여기에다가 대문자로 L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단위? 길이가 즉 킬로미터가 됐던 센티미터가 됐던 미터가 됐던 밀리미터가 됐던 간에 차원을 반드시 무엇으로 쓴다? L이라고 쓰고, 면적의 단위는 킬로미터의 제곱, 미터의 제곱, 센티미터의 제곱 이런 단위들이죠. 밀리미터의 제곱. 이런 단위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단위가 주어지든 면적의 단위를 차원으로 쓰게 되면 뭐다? 길이의 제곱으로 써야지 면적해서 에어 해가지고 A로 써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최적의 단위로서는 미터의 3승, 센티미터의 3승, 밀리미터의 3승이죠. 이런 최적의 단위가 나오면은 누구로? 역시 L의 3승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차원으로 표기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무게의 단위가 있어요. 무게의 단위로서는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이라는 조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무게, 웨이트라고 하죠. 무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중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량 일명
웨이트는 M, 누구다? 매스, 질량이죠. 질량에다가 누구를? G, 누구? 중력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을 무엇이라 한다? 즉 무게라고 하는 거죠. 이 중력 가속도는 즉 G의 값은 무엇이다? 일명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980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누구다? 중력 가속도다. 질량은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변이다라는 이름을 써요. 그렇다면은 누구는 중력 가속도 G의 값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하면은 중력 가속도의 값은 실제로는 변한다. 즉 지구상 해발고도 제로일 때의 중력은 중력값하고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우주정거장이 됐든 달이 됐든 중력이 작아지는 데 가면은 즉 전체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니까는 몸이 둥실둥실 유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중력 가속도는 사실은 변한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가 공부를 하면서 수질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력 가속도는 문제에서 딱 중력 가속도 얼마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얘도 역시 무엇으로 본다? 불변으로 본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이 중력 가속도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게, 중량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진다? 매스, 질량으로부터 출발돼요. 그래서 무게의 단위를 차원으로 표기할 때는 무엇이 되어진다? 대문자 M으로 표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부피. 부피의 단위는 킬로리터, 리터, 밀리리터 이런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단위를 무엇으로? 차원으로 쓰면 무엇이 되냐? 볼륨 해가지고 간혹 V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최저가 부피는 무엇이다? 동일한 단위라 그랬죠. 동일한 단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차원도 똑같이 L의 3승으로 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위. 하루가 됐든 1시간이 됐든 1분이 됐든 이 시간의 단위, 데이가 됐든 아워가 됐든 분이 됐든 이 시간의 단위가 주어지면 이것은 차원을 쓸 때 무엇으로? T라고 쓰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단위든 간에 누구를 차원으로 표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대개 어떤 단위 하나에 대해서 차원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즉 어떤 시간 속에 10초 동안에 어떤 사람이 100m를 갔다라고 하자. 이것을 시간 단위에 간 거리, 이것을 속도라고 하는데 이 속도를 무엇으로? 차원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차원을 쓸 때는 반드시 대괄호를 쓰고 100m, 미터는 무엇이다? 차원을 쓸 때 L로 쓰죠. 그리고 세크는 시간이죠. 시간이면은 얘는 T로 쓰게 되는데 분모에 있으니까는 즉 시간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듯이 대문자에다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를 차원으로 쓸 때는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10만 리터라는 물이 면적 20m의 제곱당 하루에 유입되어진다. 20m의 제곱당 하루에 유입되어지는 물의 양이 10만 리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나중에 표면적 부하 또는 수리학적 부하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단위를 무엇으로? 즉 차원으로 표현해서 써봐라 하면은
길이는, 여기 길이가 아니죠. 부피는 무엇으로 쓴다 그랬어요? L의 3승으로 쓴다 그랬죠. 그러면은 L의 3승. 그리고 면적은 L의 제곱이죠.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2승. 대인은 시간이가 t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면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부터 알아두시면 되겠다. 즉, 여기서 L의 3승과 L의 제곱. 우리 어렸을 때 x의 3승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승 하면은 얘는 x의 1승 이런 쓰라고 하니까 안 쓰면 되죠. x라고 쓸 수 있듯이 얘네들도 곱해갖고 계산이 되어진다면은 곱한 값을 쓴다는 의미. 고로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승 요렇게 쓰는 것이 차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뒤에 염수 문제, 예상 문제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기를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수지를 공부하면서 길이의 단위, 면적의 단위, 최적의 단위, 그리고 나서 무게, 부피, 그리고 몰, 탕량, 열량, 그리고 온도와 시간의 단위, 이런 독립 단위들을 봤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아는 것들은 아는 데까지 이렇게 하고, 모르는 것은 여기서 하라는 것만. 즉, 합격을 할 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된다? 제가 해주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충분히 붙고도 남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는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하나하나씩만 해나가면은 지금 현재 실력이 높든 낮든 그대로만 쫓아오고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장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어디를 복합 단위로 통해서 보겠는데,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온도가 나오는데 그 온도의 단위 해서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죠. 그거 하나 보고 하죠. 굳이 뭐 필요는 없지만은 섭씨의 온도는 5분의 9의 화씨의 온도는 5분의 9의 섭씨의 온도 플러스 32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 섭씨의 온도와 하씨의 온도가 똑같은 숫자로서 똑같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편의상 얘를 뭐 x라 지칭하면 되죠. x는 5분의 9 x가 되고 플러스 32에서 이때 x의 값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40이라는 값이 나와요. 즉, 그 얘기는 마이너스 40도 C와 마이너스 40도 F는 서로 같은 온도를 말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독립단위의 맨 마지막에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 궁금해 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요것을 배운 걸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의 단위를 얘기하는 복합 단위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